오늘은 간이 보내는 살려주세요 하는 SOS 신호 10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간은 침묵의 장기이고요.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고 이렇게 손바닥만한 크기로 생겼는데요. 이 10가지 신호 간과하지 마시고요. 꼭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선물로 준 죄로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는 벌을 받았습니다. 제우스가 그 벌을 줬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간은 매일 재생이 됐었어요. 간은 실제로 우리 몸에서 독보적인 재생 능력을 갖고 있는 장기예요. 하지만 간이 보내는 이 SOS 신호를 무시한다면 재생 능력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이 나빠졌을 때 10가지 SOS 신호를 과학적인 근거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아보고 간을 지키는 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는 사실 간의 놀라운 재생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간이 마지막까지 묵묵하게 일을 하다가 큰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신호를 보내게 되죠.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로서 이제 해독, 대사, 에너지 저장, 호르몬 조절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을 때는 호르몬에까지 관련된 영향들을 미치게 되죠. 우리 간이 이제 손상이 되면 여러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 10가지 바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지속적인 피로감과 무력감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말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그 피곤함이 지속된다면 간에서 이 에너지 대사 기능이 저하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라서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 간은 독소를 해독하면서 사실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간이 또 지쳤다면 만성 피로가 찾아오게 됩니다. 간질환 환자는 일반인보다 만성 피로를요 2배 더 자주 경험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말 세게 부딪힌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멍이 쉽게 들고 또 출혈이 잦아지는 증세입니다. 작은 충격에도 멍이 쉽게 생기고 출혈이 오래 지속된다면 간의 혈액, 응고, 단백질 생산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트롬빈, 프로트롬빈 이런 식으로 해서 지혈 관련된 작용들이 또 간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이 간이 혈액 응고에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데 간이 나빠지면 출혈이 쉽게 이제 생기는 거죠. 간 경변 환자는요, 멍과 출혈 빈도가 일반인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상복부, 우측 통증입니다. 간이 부어오르거나 이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오른쪽 갈비뼈 아래 묵직한 통증이 나타나고요. 심할 경우에는 어깨가 아프다 또는 등이 아프다 이런 통증이 방사될 수 있습니다. 간경화 환자의 30%가 상복부 통증을 보고하였습니다. 네 번째는요,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인데요. 내가 음식을 잘못 먹고 체했을 때의 증상이랑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간이 이 담즙을 제대로 분비하지 못하면 지방 소화가 어려워지고 복부 팽만, 소화불량, 그 다음에 이제 방귀, 가스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요. 음식을 먹고 체한 듯한 느낌이 든다면 이게 간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잦다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방간 환자의 45%가 이 소화불량을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대소변의 색깔 변화입니다. 이 대변은 막 회색, 흰색을 보고요. 소변은 이제 갈색으로 보게 되는데 간이 담즙을 제대로 분비하지 못하면 담즙 부족으로 대변색이 회색이나 연한색을 띠게 되거나 또 빌리루빈 축적으로 소변이 짙은 갈색이 되는 것은 사실 간의 대표적인 문제라는 신호입니다. 이제 대변 같은 경우는 이 담즙이 섞여서 이제 황색, 갈색 대변이 되는 건데요. 이게 섞이지 못하기 때문에 회색, 흰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정말 입냄새, 악취가 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간성구취라고 합니다. 간이 이 암모니아, 또 황화물을 해독하지 못하면요, 입에서 썩은 계란 냄새 같은 심한 악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이제 간경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위험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경화 환자에서 암모니아 농도가 높은 구취가 관찰되었습니다. 7번째는요, 이유 없는 가려움증이에요. 담즙산 축적으로 인해서 피부 아래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극심한 가려움이 나타나는데요.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가렵다면 간 문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번째는요, 우리가 뭐 간에 문제가 생기면 피부 또는 눈에서 이제 노란빛을 띠게 되잖아요. 간이 이 빌리루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피부 그리고 눈의 흰자위가 이제 노랗게 변하는데요. 얘는 간 질환의 진행 단계에서 나타나는 주요 신호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알고 계시죠. 9번째는 이제 호르몬 이상인데요. 간이 호르몬 대사에도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간이 나빠지면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생리불순, 성욕 감소, 또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형 유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경변 환자에서 성호르몬 불균형이 관찰된 바가 있습니다. 10번째는요, 손톱의 변화예요. 테리스 네일이라고 하는데, 손톱이 이제 흰색으로 변하고, 이제 세로 줄무늬가 생기는 건데요. 간 기능이 저하되면 손톱에 세로질이 생기거나 흰색으로 변하는 테리스 네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간 경변 환자의 80% 이상에서 이 테리스 네일이 관찰되었습니다. 자, 간 건강은 사실 미리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재생 능력도 있고 우리가 간 수치가 올라갔어도 그걸 좀 낮추고 미리 알면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먹는 시기가 가장 중요해요. 가공되거나 정제되거나 또 트랜스 지방이 많은 그런 또 액상 과당 안 좋은 거 우리 아시잖아요. 막 튀기고 막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을 자제하시고 이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또 중요하고요. 비만이 사실 지방간의 주요 원인이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본인 키와 이런 것들 대비해서 적정 체중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사실 알코올은 간에 치명적이에요. 우리가 한 잔 마시고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면 뭐 일주일에 한 2-3번 한 잔 마시는 거 오케이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한번 마시게 되면 끝장을 보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더 문제는 그런 술로 인해서 숙취로 인해서 또 간에 손상을 일으키는 약물들을 또 같이 복용을 하게 되면 이제 최악인 거죠. 간 독성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간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도 사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간은 1상, 2상, 그리고 3상에서 배출되는 3개의 페이즈로 진행이 되는데 1상에서는 사실 비타민 B군, 그 다음에 뭐 글루타치온이나 항산화제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이고요. 그리고 밀크시슬도 간세포 재생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일상이 끝났을 때 반응성이 높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세포를 공격할 수 있기에 비타민 A, C, E를 기본으로 해서 항산화 비타민이잖아요. 뭐 코큐텐, 글루타치온, 알파리포산 뭐 여러 가지 또 항산화, 셀레늄까지 해서 이런 항산화 영양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상에서는 아미노산이 지용성인 것을 수용성으로 바꿔서 우리 몸에서 배출될 수 있는 이상이 빨리 원활하게 또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 그래서 아미노산 보충해 주시는 게 좋은데 굳이 이제 해주자면 이제 식이에서 단백질 공급원을 드시면 좋거든요. 항상 식이에서 말씀드린 게 저탄수화물 식이, 적당량의 단백질,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지방을 드시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소로 꼽자면 커큐민 이런 것들이 간의 해독 능력에 도움이 되고요. 뭐 당연히 지방간 있으신 분들은 중성지방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오메가3 드시면 아주 도움이 되겠고요. 밀크시슬은 간세포 재생 그리고 항산화의 기본이기 때문에 드시면 좋고 그 다음에 UDCA라고 하는 우리가 일명 뭐 우루사라고 말하는 게 더 편하긴 하잖아요. 이제 걔는 우리 간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해 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 밀크시슬과 우루사, UDCA 같이 드시는 게 사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광고로 뭐 간 때문이야 뭐 이러면서 우루사 광고하는 건 사실 조금 과대 광고이긴 한데 이제 영향이 없는 거는 아니죠. 간의 노폐물 배출, 담즙 분비 이런 거랑 더 관계가 있는 게 바로 UDCA 우루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운동 뭐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정기 검진이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 건강검진으로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크게 마음 먹고 하는 거 말고요. 그냥 혈액검사를 1년에 한 두세 번 하세요. 그러면 AST랑 ALT 검사 그냥 기본으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받으시고 이제 수치로 나오니까 감마 GPT까지 해서 그 검사를 하셔서 이제 간이 어떤지 또 수치는 낮아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챙기시는 게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이 살려달라고 하는 신호 10가지랑 이제 영양제 이제 쭉 그냥 빨리 훑어봤는데요. 간이 사실 침묵에 잠기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계속 이렇게 건드는데 막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 번에 팍 폭발하는 사람도 있듯이 간이 약간 그런 장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용하다고 멍청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약간 미련 곰탱이 같긴 하죠. 그래서 미리 간 건강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하거든요, 간이. 그래서 간이 해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소들도 이제 잘 챙겨 드시고 야채나 이런 것들 또 충분히 드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야채 단백질 이런 거, 야채랑 고기, 야채랑 좋은 올리브오일 둘러서 이렇게 먹는 것도 되게 좋겠네요. 갑자기 군침 도는데요. 아무튼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10가지 신호 잘 보시고 간 잘 챙겨주세요.